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안녕하세요. 끝장에게 노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볼 거고 분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 거래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자, 우선 요거 두 개만 일단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접대비라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접대비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카드,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분계를 먼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접대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영업부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입니다. 카드 결제는 그냥 미지급금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계신데, 우선은 지금 물건을 뭘 샀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대변 계정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메인 매출전표 가서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카드 결제를 하면 무조건 미지급금이 아닌 이유나 뭐 아닌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미지급금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 적습니다. 우리가 카드 회사에 빚을 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원 카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밑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이 55,000원, 55,000원 이런 식으로 가시면 19번 문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20번.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일단 개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럼 이게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일단 차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으면 저 고혜림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월 이번 달 분 이자 비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계 한번 들어갑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순서대로 가자면 이자 비용을 먼저 적으셔야죠. 이자가 발생을 했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대변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좀 신경 써 보겠습니다. 자, 개인한테 이자 2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이자를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장 있으시죠? 그러면 이자 받을 때 뭐 20원씩 30몇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거 사실은 세금 좀 떼고 들어온 것들이에요. 자, 이 개인 고혜림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자를 받는 사람이지만요. 이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있죠. 저거는 내가 이 회사가 미리 걷어놔야 돼요. 그래서 55만원. 요거 급여 줄 때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계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처음에는 좀 연습하시고요. 이론 배우시면서 조금씩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자는 거죠. 네, 21번입니다. 요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영업부서에서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영선에게 경영 고문을 받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수수료를 당좌예금에서 지급하다. 계정 과목이 지금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하나씩 해볼 건데요. 여기 보세요. 고문료 보이시죠? 이게 김영선 씨에게 주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고문 수수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잡아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요거 지금 영업부서였죠? 그러니까 800번대 적으시고 금액은 50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소득의 종류는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요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득세법이라는 이론을 배울 때 이런 게 뭐 있구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천세, 아까 우리 원천징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 개인이, 김영선이라는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을 회사가 수술 비용을 주면서 미리 걷어 놓습니다. 이거 아까 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그쵸? 예수금 되겠습니다. 예수금이 22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걸 어떻게 준다 했었냐면 아까 위에 보세요. 당좌 예금으로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478만원인 겁니다. 됐죠? 22번 하겠습니다. 당월분 공장 체크하세요. 임차료,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를 보통예금에서 인출. 자, 계정 과목 일단은 세 가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먼저 임차료. 자, 임차료 앞에는 공장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500번대라고 일단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일단 적고요. 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수수료를 누가 내주냐면 영업부서에서 내어줘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800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옛날 문제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수수료는 누가 냈다라고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유형은요, 뭐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수수료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줍니다. 자, 그래서 제조원가로 처리한다면 500번대로 하시면 되고,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800번대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500번대로 해도 맞고, 800번대로 해도 맞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공장에서 임차료 주면서 공장에서 수수료까지 줬어요. 하면 500번대가 되고요. 임차료는 공장에서 줬는데 수수료는 사무실에서 줬어요 라고 하면 800번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해도 맞다. 계정 과목은 됐고요. 이제 금액, 임차료는 50만원, 수수료는 1,600원, 그리고 두 개 다 보통예금.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이고요. 여러분, 별표 있는 문제만 일단 수업 중에 풀어드리는 거고, 별표가 없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푸신 다음에 답안을 좀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면 대표 유형은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들 별표고요. 특히 시간 없으신 분들은 별표만 사실은 풀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만 달달 외우셔도 되거든요. 동일한 유형들은 제가 별표를 뺐죠. 그건 이제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원재료 보관 창고에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끊을게요. 화재 손해보험의 보험이죠. 가입을 하였고 보험료 이야기 나옵니다. 보통예금 나오고요. 자, 요거 전액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라. 요 말이 이제 좀 중요한 말인데요. 저는 분개하는 요령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험료라는 계정이 있죠. 보험료. 요거는 이제 비용 계정이죠. 그리고 위에 원재료 보관 창고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원재료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공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계정을 500번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 우선 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1년치를 미리 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갔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전액 비용으로가 아니라 만약에 전액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게 하면은 계정 과목이 뭘로 바뀌냐면 보험료가 아니라요,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면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하면 보험료 하시면 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라고 하면 선급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대변은 똑같아요. 차별만 달라집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6번 하겠습니다. 자, 생산 공장에 신규로 입사한, 생산 공장이란 말, 이것도 이제 키워드거든요. 직원의 명함을 찬열해서 인쇄를 하여 신입사원에게 배부하고 끊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 요거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선 좀 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쇄했죠. 그럼 개정 과목 중에 도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도서 인쇄비가 있고 생산 공장이니까 500번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45만원 이러고 잡고요. 다음 달에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 하시면 되죠. 그리고 45만원인데 오랜만에 거래처를 적어야 되겠네요. 요거는 자, 찬열이라는 회사에게 내가 외상으로 샀으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분계를 푸실 때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요 부분도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 영업사원들의 참고도서 혹은 지금처럼 명함, 이건 복리후생 차원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요,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통상적으로 명함을 인쇄해주거나 참고도서 이런 것들을 살 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도서인쇄비로 정답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인쇄라는 말, 이 도서 인쇄비에 있죠. 그 다음에 도서라는 말도 도서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유출을 해주세요. 바로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개정 과목 써주세요. 복리후생 차원이잖아 하면서 복리후생비라고 암만 적으셔봤자 여러분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서는 다 도서인쇄비였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이렇게 좀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실무 가서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었는가 그거를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 27번을 풀겠습니다. 자, 7월 17일 지금 과거 이야기가 나오네요.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에 대한 보험금, 여러분 이거 일단 끊어볼게요. 그리고 참고 목적으로 7월 17일 날 어떤 분계를 했었을까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불이 났다, 소실이 됐다. 요거 개정 과목 중에 요거 우리 했었어요. 재해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이 소실이 됐죠. 그럼 물건 판 거는 아니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은 적을 수가 없다 라고 했었고, 금액이 지금 뭔가 적는 겁니다. 1000만원짜리가 다 사라졌으니까 적죠. 하나 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품, 원재료, 상품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거나, 원재료는 이제 제품 생산을 하거나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목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적요 8번 적는다 했던 것까지 챙깁시다. 적요 8번 처리한다. 요거까지 우리 좀 챙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 상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8월 16일입니다. 회사가 이제 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었나봐요.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우선은 보험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쉬운 방법은 보통예금을 이렇게 먼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700만원 나한테 들어왔다 라고 적는 거죠. 대변 보험금인데요. 요거는 예전에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개정 과목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에서요, 한번 요 문제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 알아서 입력하고 계시죠?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습을.
요 문제는 제가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입력하세요. 8월 16일이고요. 3번 차변하고요. 그다음 보통예금. 자, 금액은 7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이제 찾아볼 거예요. 보험금이라고 일단 쳤어요. 보험금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고요. 일단은 지우고 보험까지 적어봤습니다. 지금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계정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보험금을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수익이잖아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요 보험료들은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수익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 하나밖에 없죠. 919번 보험수익. 그래서 답은 보험수익이에요. 지금 제가 뭐 했냐면, 한 번씩 여러분 계정 과목 기억 안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쳐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시는 그런, 뭐랄까, 네, 기지를 좀 발휘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 계정은 보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28번 풀겠습니다. 자, 공장이란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선, 그리고 하늘전자의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됐고 1년 이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선 비용 중에서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다 체크부터 합시다. 자, 수선 비용 중, 여러분 아까 수선 비용이 얼마였냐면 2,400만원이었다. 그 중에 400만원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체크는 뭐 이렇게 했고요. 비품 계정이라고 적혀있네.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문제들을 다 종합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좀 멈추시고 이거 한번 풀고 오세요. 만약 이거를 풀어내시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선대금, 요거 그냥 쪼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선대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뭐 전등 설비를 뭐 고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2,400만원이 들었대요. 적었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엄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돈을 총 2,400만원을 엄을 발행해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정감은 뭘까? 지급엄인가? 라고 하면 바로 땡! 틀렸습니다. 지금 요거 지급엄 하면 절대 안 되지. 기억나세요? 지급엄은 언제 쓸 수 있어요? 상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어음을 줄 때만 쓸 수 있다. 요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럼 뭐야? 미, 지, 급, 금이지. 1차, 지금 1차 관문 통과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틀리셨으면 지금 기억하시고. 자, 2차 관문 간다. 수익적 지출과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의 차이 기억나세요? 여기 잠깐 적을게요. 수익적 지출은 포인트만 적어볼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형자산, 내가 이제 뭐 건물이나 지금처럼 뭐 공장의 설비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돈을 넣었을 때 돈이 지출이 되는데, 소소한 지출이라면 비용 처리하고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갔다, 좀 중요한 지출이다 라고 하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산으로 잡고 같이 들고 있으면서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용 처리하자 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이 뭐지? 모르시면 일단 넘어갑니다. 제가 살짝 말했어요. 감가상각을 살짝 이제 지금 언급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라고 하면 아, 했었지? 이렇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400만원은 수익적 지출이다. 비용 처리합니다. 수선 대금이거든요. 그러면 계정 과목 중에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이건 이제 500번이죠. 공장이니까요. 그리고 금액은 400만 원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나머지 금액은 2천만 원인데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인데 명확하게 비품이라는 계정을 줬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되겠죠. 2천만 원. 보시다시피 금액이 크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28번 문제도 잘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29번. 이제 뭐 거의 끝나가요, 요거는. 29번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본사영업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과 여러분 요거 영업팀이래요. 그리고 공장에서 전기요금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수도, 전기, 가스와 관련돼서 할 이야기가 있다. 먼저 공장에서 만약에 수도, 전기, 가스를 썼다 라고 한다면요, 계정 과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에서는요, 수도와 전기, 가스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쓸까요? 일반적으로는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하나 빼서 얘는 따로 써요. 자주 발생되거든요, 크게. 자, 그리고 가스와 수도 같은 경우는 그리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뭐에 비해서? 전기료에 비해서, 전력비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을 씁니다. 요거 그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셔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영업팀, 본사에서는 뭐 수도나 전기나 가스 다 비슷하게 씁니다. 그럼 계정 과목 이름이 뭐냐면 수도, 광, 열, 비, 요 계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수도료, 광, 전기, 열, 가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장에서는 계정 과목 지금 보신 것처럼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로 나눌 수 있고요. 본사 같은 경우는 수도, 광열비 이렇게 묶어서 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잠깐 띄워서 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임의로 그냥 계정 과목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전력비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비가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공장에서는 전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500번대로 해서 요거 따로 계정 나눠 쓰겠다. 물론 800번대가 있어요.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전기를 특별히 많이 쓰는 회사가 아닌 이상 굳이 800번대 전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광열비로 모아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가스라고 쳐볼게요. 가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있죠. 그러니까 수도가스료인지 가스 수도료인지 순서가 기억 안 나실 때는 계정 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가스 이런 식으로 가스 수도료 500번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광열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도광열비는 800번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할 때 좀 분류를 해서 한다. 이 시험에서도 특히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29번 문제로 돌아와서 본사의 수도 요금은 아까 뭐 쓴다 했다? 수도 광열비를 쓴다 했다. 그리고 금액은 12만원 적으시고, 자,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요금 보이시죠? 그러면 전력비라고 하시고 25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대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니까 현금 두 개 합친 금액이 되겠죠. 분계는 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할게요. 자, 30번 문제 매우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김은국 차장은 부산 출장에서 돌아와 한번 끊을게요. 출장 전 현금으로 지급된 출장비에 대한 끊을게요. 지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자,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적격 변경을 첨부해서 끊고, 잔액 5만원은 현금으로 반환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선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있고요.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제가 전산회계 1급 하기 전에는요, 엔간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산회계 2급 분계를 좀 외우고 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이 공부가 아무래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거든요. 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2급이 이 정도면 1급은 요만큼 확장되는 수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2급 공부를 그래도 하고 오면은 1급에서는 추가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세무 2급은 어떠냐? 또 요소 이런 식으로 추가된다. 그럼 또 추가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만이라도 적어도 이제 2급을 좀 보고 오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이거 출장 분계거든요. 그리고 그 분계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게 뭐 좀 살짝 뭔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질문이 생각나세요? 자, 지금 출장 전 이야기 하죠. 자, 출장 가기 전에 보통 2급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직원이 출장 간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돈을 미리 주겠죠. 가서 쓰라고. 물론 법인카드도 있겠지만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보통 돈을 미리 줘요. 뭐 1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차변에는 뭐라 잡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시면 선급금 처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가지급금으로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2급 분계를 하신 분들은 가지급금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다는 거죠.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거. 자, 하지만 실무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으로 해도 돼요.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우리 시험이니까 이제 계정 과목이 요거 맞냐 저기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것도 자산, 가지급금 자산이잖아. 선급금도 자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목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공부를 하니까 지금 시험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지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따른다면 지금 출장 전에 선급금으로 처리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여드린 거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은 출장 전에 이 문제에 따르게 이제 선급금으로 처리했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네요. 그럼 이건 이제 출장 전 분계예요. 이 문제 답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50만원으로 처리한다. 선급금 거래처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생략해라 했잖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직원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선급금부터 없애야 돼요. 없애고, 미리 줬다. 이걸 없애고,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게요. 먼저 출장 중에 KTX 승차권, 식대, 택시비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합쳐보면 40에 45만원이네. 45만원을 이분이 쓰고 오신 거죠. 50만원을 줬는데, 그죠? 출장에서 쓴 돈은 이제 계정 과목으로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네, 여비교통비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돈이 전부 다 그러면 출장비냐? 예, 있죠, 예. 거래처 미팅 시 식대 얘는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있죠. 얘가 이제 출장 때 쓴 출장비가 됩니다. 출장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계정 과목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이 출장비로 쓴 돈은 계정 과목으로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여비교통비 두 개 합치면 15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게 밥을 사준 거는 접대비라고 하죠.
요건 30만원. 그리고 지금 영업부 김은국 차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800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분개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었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차변은 45만원이지만 대변은 50이다. 그러면 차변이 5만원이 비는데요. 화면이 좀 지저분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현금으로 반환했다.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회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원이라고 적으시면 분개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31번 갑니다. 제조부, 그 다음에 일용직이라는 말 중요하거든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혹시 또 2급 분개를 하고 오신 분은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급여니까 계정과목을 급여라 써야 되나? 가 아닙니다. 일용직은 계정과목 기억해 주세요. 요 잡급이라는 계정을 써요. 그리고 제조부니까 500번대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정규 사원이면 급여라는 계정 혹은 임금이라는 계정을 쓰겠죠. 우리 배웠죠? 자, 근데 일용직이면 잡급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나갔다 했으니까 현금. 이런 식으로 하시고, 금액은 여기 57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은 이런 거 찾을 때만 쓰시라는 거죠. 자, 요거 일단 잡급을 프로그램 혹시나 바뀌었는가 잠깐만 좀 찾아보고 볼게요. 네, 잡급은 보시다시피 500번대, 800번대가 다 잘 있네요. 요 계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3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그냥 말만 드리자면 일용직이라는 거. 아까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예, 그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잡급으로. 33번입니다. 키워드 먼저 갑니다. 현금, 기부. 끝이죠. 이거 진짜 쉽죠. 기부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기부금. 자, 그래서 기부금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기부금 100만원. 그리고 현금 100만원. 끝. 기부금은 뭐 500번이냐 800번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라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고난도 유형이 있긴 합니다만 전산 세무 2급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따로 하진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뭐 세무 2급 진도가 나가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급 진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내년 아마 3월 달이 첫 시험이 아마 될 것 같은데 2월 아니면 3월에 있을 거예요. 그때 대비해 가지고 제가 전산 세무 2급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안 했던 것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고, 우리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구독, 알림? 이런 것들 좀 해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